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공학과 박창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누진 다초점 렌즈의 정의, 그래서 누진 다초점 렌즈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누진 다초점 렌즈를 나이가 들게 되면서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노안이 발생하게 되면서 쓰게 되는 렌즈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노안은 40대 전후 조절력이 저하돼서 근거리의 물체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눈이다. 그래서 조절력이 감소하게 되면은 초점을 모으는데 어렵고 근거리의 시력에 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선모체 근육의 수축력이 떨어진다. 자, 이런 내용으로 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은 안구 내에 선모체 근육이 힘을 잘 쓰다가 가까운데 물체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요 바나나 그림이 있죠. 바나나 그림이 이제 선명하게 잘 보여야 되는데 선모체 근육을 힘을 주어가지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수정체의 이 볼륨을 좀 볼록하게 이제 굴절력을 높여서 그렇게 이제 해서 보게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수정체 두께의 변화가 없어요. 이제 정적 굴절 상태하고 마찬가지로 수정체의 볼륨의 변화가 없고 그대로 이제 빛이, 외계 빛이 통과하게 돼요. 그대로 통과하게 돼서 망막에는 흐려 보이는 상이 그대로 이제 맺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모체 근육이 충분한 힘이 있어서 초점을 모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렵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노안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다음 페이지 노안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조절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듀안 먼저 볼게요. 듀안의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10살 때는 조절력이 13.4 디옵터, 그리고 20세가 됐을 때는 11.20 디옵터, 30세가 됐을 때 8.70 디옵터, 40세가 됐을 때 5.8, 50세가 2.1 디옵터, 60세가 1.2 디옵터, 요 정도의 디옵터를 갖는다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더스 같은 경우는 10살 때 14 디옵터, 그리고 20살 10 디옵터, 30세에 7 디옵터, 40세가 되면 4.5 디옵터 정도, 60세가 되면 한 1 디옵터 정도 남고 75세가 되면 거의 디옵터가 이제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절력의 힘이 거의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통계적인 수치이고 실제로는 70세가 돼도 돋보기 렌즈 없이, 돋보기 안경 없이 그냥 선명하게 잘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통계 수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머릿속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30세라 그러면은 이제 디옵터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디옵터가 조금 많이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구나. 40세가 되면은 가까운 데 볼 정도에도 지장이 생길 만큼 조절력이 많이 감소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돈더스 연구 결과 보면은 10살 때 14디옵터 했던 게 30세가 되면은 7디옵터로 거의 한 반토막 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조절력의 힘이 떨어지게 돼서 가까운 곳을 충분히 당겨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거. 자, 연령과 관련된 눈 내부의 힘, 그래서 조절력. 근거리를 볼 때는 눈 내부의 근육의 힘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안근, 선모체 근육의 힘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힘을 전부 다 사용해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근육의 힘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좀 비축을 해놔야지 좀 편안하게 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는 근육의 힘을 절반 정도 남기고 나머지 절반만 사용해서 가까운 곳을 볼 때가 기분 좋게 편안하게 보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하는 근육의 힘이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피곤함과 불편감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휴대폰에서 이 여러 가지 업무 수행을 할 때 보면은 뭐 카메라도 켰다가 인터넷도 켰다가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내부에 또 무슨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켰다가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메모리가 가득 차서 이제 굉장히 이제 수행 속도가 작업 속도가 느려지게 될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남아있는 힘을 전부 다 사용해서 물론 선명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이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고 눈에 버거운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 힘을 좀 비축해주고 남겨주고 그렇게 이제 보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원점거리가 가지고 있는 조절력으로 충분한 근거리 원점거리를 볼 수 있다고 해도 이제 남아있는 조절력 자체가 6, 7디옵터 이하다 그러면은 내가 3디옵터 조절력을 사용하고서 4디옵터 조절력을 사용하고서도 이제 거의 한 반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 이하다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근거리 작업할 때 눈의 피곤증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걸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요 이제 그림 그 교재도 들어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젊은 노안이 급증하고 있다. 30대 중후반에서 노안이 많이 발생한다. 가혹한 근거리 시생활로 인해서 아직 외모는 봤을 때 노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눈은 벌써 많이 늙어버린 상태가 된 그래서 선모체 근육이 취약하고 힘이 떨어진 상태다. 그렇게 눈에 힘이 떨어진 상태여서 멀리 해가지고 이렇게 근거리 작업을 해야지 이제 볼 수 있는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거리 물체를 볼 때 눈의 도수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선모체 근육이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노안이 오게 되면 그 작업이 어려워진다. 근데 지금처럼 외모상으로 아직 노인은 아닌데 눈은 많이 늙어버린 이런 젊은 노안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노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슨 렌즈로 이제 교정을 해줄 수 있냐? 돋보기 렌즈나 누진다 초점 렌즈를 통해서 부족한 선모체 근육의 힘, 그 플러스 디옵터만큼 렌즈의 힘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력을 보완할 수 있는 플러스 도수가 필요하다. 누진다 초점 렌즈는 수직 방향으로 플러스 도수가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해가지고 그 이제 위치에 따라서 위아래 위치에 따라서 잘 볼 수 있는 도수가 들어가 있어요. 원거리, 근거리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근거리를 잘 볼 수 있는 플러스 도수가 가입되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부에는 이제 수찹을 해가지고 흐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구는 위아래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동해서 수직 운동을 해가지고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누진 렌즈의 설계 디자인을 보면은 상단부의 시야가 가장 넓고요. 그 다음은 하단부, 그
그 다음 중간부가 시야가 가장 좁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부의 좌우측을 선명하게 볼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가 수차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선명하게 볼 수 없는 부분으로 시선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왜곡 현상, 어지러움, 사물이 흐려지는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이 부분을 없애는 그 기술력 자체가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진다 초점 렌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수차가 존재하고요. 수차를 잘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렌즈 설계 기술의 발달로 조금씩 보완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 결함부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누진다 초점 렌즈의 그 디자인 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누진다 초점 렌즈의 20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놨어요. 요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2중 초점 렌즈와 3중 초점 렌즈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가, 그리고 이제 그 렌즈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2중 초점 렌즈와 3중 초점 렌즈에 비해서 연속적인 굴절력이 가입이 돼 있어 가지고요. 불명시역의 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2중 초점 렌즈는 3중 초점 렌즈 우측 하단부에 보면은 2중 초점으로 멀리 보고 또 가까이 보고 하다 보면은 시선이 움직일 때에 이미지 점프 현상도 있고, 잘 보였다가 이제 그 원형부를 보면은 물론 잘 보이고 근형부를 보면 잘 보이겠죠. 도수가 맞다고 하면은. 근데 이런 경우에서 중간거리부 뭐 50cm, 60cm, 70cm 요 거리를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조절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대본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는 영역이, 볼 수 있는 거리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3중 초점 렌즈도 마찬가지로 중간부와 근형부 그 사이의 거리나 중간부와 원형부 그 사이의 거리는 또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시역의 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진다 초점 렌즈는 그 불명시역의 갭이 없고요. 그리고 상해 도약이 없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상해 도약이 2중 초점 렌즈는 3중 초점 렌즈에 비하면 거의 이제 없는 수준이죠. 2중 초점은 먼 거리를 봤다가 가까운 데로 볼 때 플러스 도수로 굴절력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확대 배율로 상이 굉장히 내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확대돼서 보이고요. 돋보기처럼. 그래서 이제 넘어지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3중 초점도 초점이 고작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원거리에서 중간거리 갈 때, 중간거리에서 근거리 갈 때, 이게 시선이 움직여질 때마다, 시선이 이동될 때마다 굉장히 이제 그 상이 툭 튀어 올라 보이는 그런 상의 도약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 도약이 이런 2중과 3중에 비하면은 누지는 거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누지는 또 원피스형으로 한 조각의 렌즈로 돼 있어서 여기에서 뭐 다른 렌즈를 다른 재질의 렌즈를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융착해서 만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렌즈에서 단지 곡률 반경 곡률만 조정을 해서 도수를 더 높이고 낮추고 한 렌즈이기 때문에 색수차가 거의 없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에요. 이게 A라는 재질과 B라는 재질을 갖다가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재질의 이질감 때문에 이게 이제 색수차를 또 다시 발생시키게 돼요. 근데 이제 누지는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롭다라는 거. 자, 그리고 경계선이 없고 외관이 좋고 젊어 보인다. 그래서 2중 초점이나 3중 초점은 쓰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노안경을 착용을 했구나라고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진 렌즈는 쓴 사람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노안경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요. 비전문가의 경우에는 가까이서 봐도 이게 노안경인지 그냥 안경인지 원시 안경인지 확실히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관이 보기에 좋고 젊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시야가 좀 좁은 것은 단점이에요. 시야가 좀 좁은 거. 이중 초점이나 삼중 초점에 비하면은 시야가 좀 좁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초점을 다 이제 넣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주변부의 수차 영역이 딱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시야 폭 자체가 굉장히 좀 좁아요. 상의 흐림, 흔들림, 휘어짐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어디에 측방시 했을 때, 주변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간거리 명시에 사용되는 누진대가 좁고 좀 불안정하다라는 거. 그런 것이 또 단점이고요. 자, 그리고 누진따 초점 렌즈 여섯 번째. 자, 크레인 발생률이 높다. 크레인 발생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이 렌즈는 거의 대부분 처음에 바로 그날 처방 받은 날 바로 적응하는 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것을 사용을 하고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어지럽지? 특히나 이제 단초점 렌즈를 썼던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그 렌즈와 비교가 되잖아요. 단초점 렌즈는 뭐 쓴과 동시에 뭐 특별히 도수나 다른 뭐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금세 적응이 될 텐데 이 누진다 초점 렌즈는 초점이 굉장히 여러 개고 이 초점으로 내가 이렇게 수직 이동을 하면서 봐야 되고 또 보면서 주변에 측방시를 안 하려고 또 본인이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누진다 초점 렌즈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크레임 발생률이에요. 크레임을 줄이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적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교육이나 그리고 이제 시습관이 누진에 적응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잠깐 훈련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근용부의 시야가 좁은 게 또 단점이에요. 단초점이나 이중초점에 비해서 근용부에 볼 수 있는 그 시야 폭이 굉장히 좀 좁고요. 그리고 가입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진대 폭도 좁고 시야도 전반적으로 좁아지는데 금방 시야가 주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도가 크게 되면 그만큼 넣어야 되는 도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위아래 길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진대 길이가 늘어난다. 그리고 상하 사위, 억제, 부등상시 이런 경우는 이제 양한시 기능이 좀 원활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렌즈를 쓰기에 좀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한시 기능이 원활하고 폭주 계산이 잘 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누진다 초점 렌즈를 적응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아니라 그러면은 누진이 좀 어려운 렌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안정피로가 자극된다. 그래서 돋보기 렌즈를 썼을 때하고 누진 렌즈를 썼을 때 잠깐은 비교하면 뭐 큰 차이가 없지만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좀 장시간 동안 이제 본다고 하면은 훨씬 더 시야 폭이 좀 넓고 여유가 있는 돋보기가 훨씬 더 편해요, 사실. 우리가 누진다 초점 렌즈를 써서 편한 거는 이 누진다 초점 렌즈를 써가지고 간편하게 내가 여러 안경 바꿔 쓸 거 없이 간편하게 이 렌즈 하나로 모든 건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생활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원거리, 근거리, 중거리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실생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렌즈라고 하는 거지. 어떤 한 지점을 바라보고서 오랫동안 작업을 할 때는 그 작업 거리에 정확하게 맞는 돋보기 렌즈라든지 중간거리 전용 렌즈라든지 그 초점에 맞춰가지고 오랫동안 보고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안정피로가 자각될 수밖에 없어요. 장시간 착용하면 당연히 눈이 피로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은 가입도에 따른 시야 변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 이렇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가입도 1.00 디옵터에서 시야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1.5 디옵터 정도 되면은 한 70% 정도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시야 범위가 한 30%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요 정도 70% 정도만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에디션이 1.5디옵터 이하인 경우는 자신 있게 누진 처방을 한번 해봐라, 도전해봐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요거보다 조금 넘어가게 되면은 한 거의 2디옵터 정도 되면은 원래 에디션 1디옵터를 가졌을 때 시야 100으로 봤을 때의 절반, 반토막이 나버려요.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고도수로 가면 갈수록 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워지고요. 시야는 좁아지고 내가 흐리게 보이고 어지럽게 느끼고 그 이제 부담스러워하게 느끼는 그런 수차부는 또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이 더욱 많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시야가, 비교 시야가 에디션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에디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야가 작아지는구나, 좁아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